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비전공자의 통계 이해하기 7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수집된 표본 자료를 사용하여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집단에서의 비율을 추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음주에 대해 다루는 연구에서는 음주에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적인 변수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연구에서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섭취한 평균 주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집된 표본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모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 추정치로 모수값의 최선의 추측치를 의미하는 단일값입니다. 두 번째는 구간 추정치로 모수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점 추정치 주변의 숫자의 간격입니다. 여기에서 이 간격을 신뢰 구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추정치에 대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습니까? 수집된 표본은 총 1958명이 응답했고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73%입니다. 이 경우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점 추정치는 73%가 됩니다. 구간 추정치는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모집단 비율이 71%에서 75% 사이로 예측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뢰 구간은 73%라는 점 추정치의 오차 한계가 2%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구간 추정치는 점 추정치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점 추정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점 추정치는 대중매체에 의해 보도되는 가장 일반적인 통계적 추론입니다. 다음은 2022년 2월 말에 실시했던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총 1,00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공감하는 원전 정책은 전체 응답자의 39.6%가 응답한 원전 육성 정책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아닌 1,009명의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모수가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특정 모수는 여러 개의 추정값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소개한 설문조사에서 이 1,009명의 조사가 아닌 다른 표본을 수집하면 점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추정치 중 더 좋은 추정치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좋은 추정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통계학에서 좋은 추정치라는 것은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 표집 분포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그 두 가지의 조건은 첫째, 표집 분포가 모수를 가운데에 두고 둘째, 가능한 한 작은 표준 오차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추정치의 표집 분포가 모수를 중심으로 한다 혹은 모수를 가운데로 둔다면 불편 혹은 비편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추정치의 표집 분포가 모수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모수가 표집 분포의 평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는 표본 평균의 표집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의 불편 혹은 비편향 추정값입니다. 다음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떤 특정 표본의 경우 표본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보다 과소 추정하거나 과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표본으로부터의 표본 평균을 반복적으로 추정하면 장기적으로는 과대 추정
혹은 과소 추정한 값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의 불편 추정량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추정량의 추정값의 두 번째의 바람직한 특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표준 오차입니다. 다시 말해 작은 표준 오차를 갖는 추정치는 다른 추정치보다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효율적인 추정치는 다른 추정치보다 모수에 근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본을 통해 추정한 점 추정치가 유용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추정한 점 추정치가 모수값에 얼마나 근접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설문조사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해보면 가장 공감하는 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39.6%의 응답자가 원전 육성 정책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39.6%는 점 추정치라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 추정치는 모집단인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에는 얼마나 가까울까요? 점 추정치에 대한 정밀도에 대한 정보는 모수의 구간 추정치의 폭을 결정합니다. 이 값은 점 추정치 주변의 숫자 구간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구간 추정치에는 모수가 일정 수준의 신뢰도를 갖게 되므로 이를 신뢰 구간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수에 대한 신뢰 구간은 모수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숫자의 구간입니다. 모수를 포함하는 구간을 생성할 확률을 신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95%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신뢰 구간을 구성하는 핵심은 점 추정치의 표집 분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표집 분포는 거의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정규 분포는 추정치가 모수의 특정 거리 내에 있을 확률을 결정합니다. 95% 신뢰 수준에 대해 추정 값은 2배의 표준 오차 내에 속합니다. 신뢰 구간을 구성하기 위해 표준 오차의 Z값의 배수를 추정값에서 더하고 빼면 됩니다. 이것이 오차 범위입니다. 95% 신뢰 구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점 추정치의 2배의 표준 오차를 더하고 빼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설문조사에서는 우리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직접 신뢰 구간을 제공해 줍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 95% 신뢰 구간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표본 오차는 앞서 설명한 오차 범위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석하자면 가장 공감하는 원전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39.6%의 응답자가 원전 육성 정책이라고 대답했고 표본 오차가 3.1%이므로 39.6%에서 3.1%를 각각 빼고 더하면 36.5%에서 42.7%가 나오는데 앞서 95% 신뢰 구간이라고 했으므로 이 표본으로부터 추정한 점 추정치로부터 36.5%부터 42.7% 구간 내에 실제 모집단의 값이 포함될 확률이 95%라는 의미입니다. 즉 실제 이 조사에 근거하면 실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원전 정책 중 원전 육성 정책을 선택할 확률이 36.5%에서 42.7%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의미입니다. 군더더기 같지만 다시 설명하자면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실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원전 정책이 원전 육성 정책일 확률이 36.5%에서 42.7%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이며 실제로 가장 공감하는 원전 정책이 원전 육성 정책이라고 대답할 국민이 이 구간 밖에 있을 확률, 다시 말해 36.5% 미만이거나 42.7%를 초과할 확률도 5%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도 공표되는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신뢰 구간과 표본 오차를 제공하므로
실제 모집단이 특정 구간에 속할 확률을 직접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